파레토 효율.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정확히 정의입니다. 파레토 효율의 정의는 누군가 효용이 떨어져야지 다른 사람의 효용이 증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2번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일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자, 요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시장 실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할 때 이제 파레토 효율적이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때 자중 손실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2 번도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3번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평등한 소득 분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 뭐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과 효용 함수를 전제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파레토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효용이 떨어져야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면 이제 원래 상태가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4번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하에서는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자, 사회후생은 또 변론이에요. 뭐 공리주의가 있을 수 있고 롤즈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뒷파트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뭐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근데 롤즈가 생각할 때에는 두 사람의 효용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후생이 이제 이렇게 가정되거든요. 미니멈 UA, UB. 한 사람이 0 이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100 이라고 하면 이제 B의 인제 B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A 거를 B에게 넘겨주면서 전체 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인 게 사회후생 극대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사회후생이 이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 중에서 '사회가 원하는 한 점을 찾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쪼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5번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효용이 떨어져야지 그 누군가의 효용이 증가할 수 없는 상태는 무수히 많습니다. A가 다 갖고 있는 것도 파레토 효율적이지만 B가 다 갖고 있는 것도 파레토 효율적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배가 파레토 효율적이진 않습니다만 이제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의 집합은 굉장히 많은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생산 요소가 L과 K, 생산물이 X와 Y,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입니다. 모든 해가 내부 해인 일반 균형 조건. 뭐 사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그냥 가장 평범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 등을 가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옳지 않은 걸 찾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며 이 수식 구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MRS 있잖아요. MRS XY는 MUY 분의 MUX입니다. 그리고 MRT XY는 MCY 분의 MCX입니다. 그 소비자별로 MRS가 같아야 하고 재화별로 MRTS LK가 같아야 되는데 종합적 효율 조건도 만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에서랑 비슷하게 바꿔 주면 MUX 그쵸. MUX MCY는 MUY MCX라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하첨자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바로 나왔고요. 2번 효용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인제 MUY 분의 MUXA는 MRSXY를 만족한다. 자, 효용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이 바뀔 수 있어요. XY 기준으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존재할 때 이 점에서 요 계약 곡선 즉 MRS가 일치하는 점이죠. MRS XYA하고 MRS XYB가 일치하는 점들을 쭉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U UA, UB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러한 A점 생산 기준으로 인제 그 둘의 계약 곡선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면서 달성되는 균형점들을 모아 놓은 게 바로 효용 가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B점을 기준으로도 다시 한번 계약 곡선이 만족되는 점들 쭉 연결한 게 바로 또 B점 기준 UPC가 되는 것이죠. 효용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교환의 효율 조건, 자 이거는 만족해요. 3 번 생산 가능 곡선상의 각 점은 A점은 이 하얀색 UPC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B점에서 생산점은 요 노란색 UPC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어느 한 점에 1대1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 하얀색만 보자고요. 하얀색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생산 가능 곡선 위의 모든 점들은 이제 생산 요소 평면상 계약 곡선의 어느 한 점, 즉 A점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란 이제 어느 한 점 생산점인데도 A점은 또 생산의 효율 조건이 만족되는 점이잖아요. 그 점을 기준으로 그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1대1로 대응된다라는 표현은 맞다고 봐야죠. 4번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생산의 효율 조건은 만족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PPC 곡선의 가장 바깥쪽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중에 이제 제가 지금 2 개만 그려 놓은 것인데 이제 생산의 효율 조건은 PPC의 바깥쪽에 있을 때는 성립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모든 점에서 MRTS LK끼리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KL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고요. 5번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자중 손실이 생겨요. 자중 손실이 발생하면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번입니다. 효용 가능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효용 가능 경계라는 것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잖아요. X, Y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UPC가 하나 그려지거든요. UPC가 UA, UB 평면에서 하나 그려지고, 자 B라는 좌표 기준으로 또 UPC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만 더 하자고요. 자 C라는 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또 UPC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효용 가능 경계는 이 가장 바깥쪽의 점들만 쭉 이렇게 연결한 거. 자 이걸 이제 UPF 효용 가능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UPF 효용 가능 경계는 무수히 많은 UPC 곡선들의 가장 바깥쪽 경계를 연결을 한 거예요. 따라서 기억 효용 가능 경계 위의 점들에서는 봐봐요. UA가 증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UB가 떨어져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 동일하고 이 한계 대체율과 한계 생산 변환율, 즉 이제 MRS하고 MRT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억이 효용 가능 경계를 정확히 이해한 문장입니다. 니은 어느 경제에 주어진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되면 이 경제는 효용 가능 경계 위에 있게 된다. 이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자 봐주시면 B점을 기준으로 PPC의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요소를 다 썼죠. 요소를 다 사용했는데 UPF의 안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UPF의 안쪽의 그 비기준 UPC 곡선의 한 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생산의 효율 조건이 만족이 안 돼요. 생산의 효율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생산점이 D점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D점이 그 생산의 효율 조건이 만족이 안 되더라도 요소는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LK 평면 기준으로 이렇게 MRTS LK가 일치하는 점 위에 있지 못하고 이 D점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래서 등량 곡선 이렇게 내려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달성되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지 못하잖아요. 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고용됐지만 효용 가능 경계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어지죠. 왜냐하면 이런 D점으로 UPC를 그리진 않아요. 반드시
이제 요 선상에 위치하는 거 기준으로 UPC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죠? 틀렸습니다. 디귿.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에서 생산된 상품의 조합을 사람들 사이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 수준의 조합을 우리는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효용 가능 곡선의 바깥쪽 경계를 우리는 UPF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답은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기억이 되겠습니다. 후생 경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X제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Y제를 줄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점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노동과 자본의 분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X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Y가 줄어들어야 되는 영역들의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LK 평면 위에서는 계약 곡선 위에 있는 것이죠. LK 평면에서는 계약 곡선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는 여기, A가 적게 생산되고 있죠. B는 여기, C는 여기, 뭐 D점은 여기 이런 식이에요. 따라서 한계 기술 대체율은 일치합니다. 즉 MRTS LKX는 MRTS LKY 이렇게 이제 맞죠. 맞는 문장이 되고요. 니은 모든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이 동일할 때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다. 왜요?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한다는 건 교환의 조건이고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다는 건 이제 별개죠. 이 위에서 등량 곡선이 둘이 이제 등을 맞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제 완전 별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점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이점은 이 안쪽에 있을 텐데요. 이 안에서는 또 소비자들이 A하고 B 기준으로 교환의 효율 조건이 또 만족이 되고 있는 점들은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틀렸습니다. 디귿. 주어진 상품 조합을 두 사람 사이에서 배분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 수준의 조합을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한다. 자,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뭐 이상한 점들 말고요. 예를 들어서 B점을 기준으로 X와 Y를 생산을 했죠. B점을 기준으로 A하고 B에게 분배를 한다면 이렇게 효용 가능 곡선이 나와요. UPC가 나옵니다.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부른다. 맞아요. 리을 주어진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되더라도 효용 가능 곡선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비슷한 문제가 앞선 문제에 있었거든요. 효용 가능 곡선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경제 자원이 모두 고갈됐는데 그 케이스를 이렇게 보자고요. 이점에서 이미 생산의 효율 조건이 깨져 있는 상태인데 이점에서 노동과 자본을 양산업에서 다 쓰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고용된다고 해서 이게 효용 가능 곡선상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점을 기준으로는 그림을 그리지도 않아요. UPC를 그리지도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된다고 해서 효용 가능 곡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나왔고요. 리을 효용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에서는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그건 몰라요. UPC는 무수히 많습니다. A점에도 있고 C점으로도 있고 UPC예요, 심지어는. 그리고 이 바깥쪽의 경계를 쭉 연결한 걸 우리는 UPF라고 부르는데 UPF 위에 있어도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에 있는데 롤즈는 여기를 희망할 수 있잖아. 따라서 뭐 UPC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절대 맞을 수 없는 문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후생의 극대화는 파레토 모든 효율 조건이 만족돼도 사회가 원하는 점은 한 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효용 가능 곡선 상이 아니고 효용 가능 경계상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두 재와 맥주와 커피를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1과 2가 존재하는 순수 교환 경제를 가정합니다. 효용 함수가 A는 가장 쉬운 레온티에프 형태이고 소비자 2의 효용 함수는 가장 쉬운 선형입니다. 초기 부존 자원이 10, 20, 20, 10이기 때문에 에지어스 상자를 그려야 한다면 정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전체 길이가 x는 30, y도 30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쪽이 A이고 이쪽이 B라고 한다면 A의 경우는 45도 선을 기준으로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니은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B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집니다. 현재 초기 부전점은 10, 20인 좌표이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일반 균형이라고 합니다.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상대 가격을 구하는 건데요. 그 나중에 우리가 좀 본격적인 객관식 강의에서는 이런 요령들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요령들을 많이 전달드릴 거예요. 선형 효용 함수를 갖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1이 아니고 만약에 0.5 또는 1.5라고 한다면 이 자신이 x와 y를 고르게 소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선형 효용 함수를 갖는 한 사람만 가정을 해 봅시다. XY 평면에서 본인의 예산선이 만약에 이렇게 완만한데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X만 쓰겠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X만 쓰겠다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상대 가격이 더 가파르면 Y만 쓰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절대 이 가운데서 균형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제 교환의 효율 조건이 만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로 가려면 상대 가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커피의 가격이 1이니까요. 맥주의 가격도 1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효용 함수를 전제하는 케이스는 좀 심화 문제풀이에서 좀 많이 진행을 해볼 것인데 그중에서 하나 뽑았어요. 네, 좀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문제를 한번 풀어 봤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효용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정말 이제 재밌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지금은 중급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만 전달을 드렸고요. 이제 좀 어려워지더라도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심화된 문제풀이 강의에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